저를 돌아봤을 때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글쟁이가 되고 독서가가 되고 아침 편지를 시작했느냐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시골교회 목사였던 저희 아버님이 7개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흑벽돌 만들어서 교회 세우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공단을 만들 수 있었고, 그때 어느 동네에 갔을 때 어떤 형이 비 오는 날 저를 잘 안내하는 듯 미소로 손을 잡아줘서 끌고 가는 듯 하더니 이미 파놓은 웅덩이에 똥을 가득 담은 그 웅덩이에 저를 빠뜨리고 동네 아이들 20-30명이 막 깔깔대고 웃는, 그게 제 인생의 최초의 가장 낮은 저점이었습니다. 죽고 싶었고, 또 심하게 말하면 죽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똥이 범벅이 돼서 올라온 다음에 실어증에 걸려서 말문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 밖에 못 나가는 아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누가 우산을 들고 오면 도망가고, 어머니 치마, 저희 어머니가 그 한소를 나무래서 이놈아 사는 놈이 엄마 치마를 그만 좀 잡으라고. 옛날에는 엄마 치마가 컸잖아요. 둘둘둘 말아 그 속에 숨고 그랬어요. 그랬던 아이예요, 제가. 그래서 밖에 못 나가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그래서 아버님의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정말 많은 독서가였거든요. 집안에 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에는 여러분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 의분에 넘지는 대학신문 편집국장을 하다가 십계명이라는 칼럼을 쓰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긴급조치 9호에 제적이 돼서 그때 786명이 집단 제적을 당했습니다. 쫑난 거죠.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콩밥 먹고 강제징집 당하고, 강원도 산골짜기 이상한 그 장설부대에 가서 3년 동안 거의 매일 밤 집단 폭행을 당하고 뼈가 흐물흐물해져서 밖에 나왔는데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10년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해서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웨딩드레스 가게도 했습니다. 제가 5년 유아이대 입구에서 행복의 문제라는 가게 열어놓고, 그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장가부터 갔습니다. 지금의 아내하고. 그리고 남산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이 안 읽힙니다. 머리가 번잡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읽힙니다. 다음날도 안 읽힙니다. 다음날도 안 읽힙니다. 그래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읽고 책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도 읽혀지지 않고 펴놓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냥 있어라, 그냥 읽어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독서의 시작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책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빨리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책을 읽는 즐거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꿀맛인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을 모시다가 도중에 이것은 너무나도 저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인데, 어느 날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일종의 풍 같은 거죠. 그 의학명이 있습니다. 가벼운 뇌경색 같은 것입니다. 의식을 잃고 제가 임사 경험을 했습니다. 고무줄이 팽팽했다가 툭 끊어진 느낌. 무력하게.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긴 영상으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걸 좀 숙제를 좀 풀으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쫙 파노라마치는 100m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티벳이나 이집트의 사해서라고 하는 책들을 보면 그 한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나오는데 이게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 눈을 다시 떴을 때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게 되고,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뭐가 소중한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이른바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그날 이후 제 삶을 덤이라고 생각하고, 덤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겁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대체로 평화롭습니다. 뭐 대체로 평화로운 거, 늘 평화로운 건 아니고 그리고 제 인생이 조금은 이타적인 방향으로 터닝합니다. 그때 시작한 게 고도원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나와서 배낭여행을 가고 그때 기프사도 옹달샘을 꿈꾸고 옹달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적어도 저희 동년배도 계시고 좀 나이 높게 되신 분도 있고 젊은이도 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과거의 그런 고난의 경험, 죽고 싶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돌이켜보면 그것은 선물이다. 나의 정신과 나의 영성을 강화시켜야지만 최고의 절호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하는 몇 가지 기저들이 있어요. 그 하나가 독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책을 통해서 나의 경험, 나의 고난을 승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여행입니다. 여행은 정말 이게 도서관과도 같은 것이고 여기에서 현장에서 겪으면서 종합 비타민과도 같은 것이죠. 저는 이 여행을 디자인하면서 아침 편지 여행이 단순히 시작된 게 아니라 동유럽도 그렇고 몽골에서 마타기는 저희가 3번 답사를 갔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진짜 위험한 여행입니다. 이 아이슬란드 여행, 동유럽 여행 우리 신무진이 먼저 답사를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기초안을 가지고 다시 현장에 가서 답사라는 그림을 그려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죠. 이 여행을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은 영감으로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쓸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그래서 얻습니다. 요즘에 자기의 정신과 영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저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의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을 얘기했고요. 고난의 경험. 두 번째는 독서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여행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를 덧붙이라고 하면 그것은 꿈입니다. 꿈. 단순한 꿈이 아니고 좋은 꿈입니다. 좋은 꿈은 큰 꿈이 아닙니다. 작지만 이끼와도 같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은 꿈입니다. 이타적인 방향. 나에게도 이로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거, 나에게도 행복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의 징검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 그걸 저는 이제 꿈 넘어 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서 넥스트 플랜, 꿈, 인생의 목표, 꿈 넘어 꿈을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여행을 내서 좀 다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마지막 인생의 꿈 넘어 꿈은 사회적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할아버지.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봤잖아요. 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또 손자는 없고 손녀만 지금 셋이에요. 이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할아버지가 돼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로서의 욕심도 있고 예를 들면 로키 산맥을 지나가면서 막 혼내고 막 눈곱이 떠지지 않는 아이를 눈곱을 띄워서 보게 하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관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부딪힘이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되고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야. 근데 자식이 받아들일 때는 반대예요.
저는 열심히 제 일을 열심히 하고 호랑하게 살지 않고 뭐 이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정말 술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평생 기자 생활을 하고 대통령 연설 비서관 생활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아내로부터 당신 때문에 암에 걸렸다 이런 선언을 듣는 순간 내가 아무리 자기 나름의 열심히 살아도 상대가 있을 때에는 그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갈등이 되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버님도 저를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로 키우기 위해서 어려운데 저희 3남 4녀 중에서 저희 형님 누나 둘은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저부터 대학을 갔습니다. 이놈은 좀 잘 키워야겠다 해서 이제 사립대학을 보낸 거죠. 방학 때마다 내려가면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저를 불러서 이놈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 몇 번을 읽었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러면 제가 귀찮았어요. 저도 연애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도망 다니고. 근데 그 아버지의 그 관심과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는 그 꿈이 자식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손녀를 키워보니까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뻐.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놓쳤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큰 부모로 무조건 100% 신뢰하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쁘구나. 그래. 예를 들어서 느리처분하고 그러면 사람들 너는 왜 이렇게 느리처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손녀들 할 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지 말라고. 너 신중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라. 누가 이제 막 날뛰잖아요. 그럼 너 왜 이렇게 나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 말라고. 너는 속도감 짱이야. 빨라. 긍정의 언어로 바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회적 아버지, 사회적 할아버지.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꿈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너희 꿈이 뭐야? 좋은 꿈이야. 더 좋은 꿈 없어? 또 다른 꿈 없어? 10가지 100가지 꿈을 얘기하게 하고, 꿈이 많이 생겨나면 호기심,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책 읽는 속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뭐 과학자가 되겠다, 과학자 중에서도 뭐 AI 과학자가 되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 읽는 관련된 책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도 속독을 하게 되고, 속독을 하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정독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서운 독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고마운 독자가 아침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거예요. 글자에 숨어있는 그 행간을 읽어내는, 그렇게 해야 이제 지식인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2번, 3번, 10번 반복해서 읽어라. 그러면 10번 이상 읽는 책이 10권, 100권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걸 저는 인생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할아버지, 아버지 역할은 응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너의 꿈이 뭐야? 꿈 넘어 꿈은 뭐야?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어? 그 책 좋은 책이지. 그래서 그런 지적 대화, 꿈을 놓고 대화하는 그런 것, 부모님들이 하기 어려운 역할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의 꿈은 이제 근래에 이제 몰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세계 K 디아스포라 세계 연대입니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청소년들 750만 명의 제이동포가 있고요. 그 중에 24살 이하가 250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명예롭게 초청해서 여행입니다. 모국 여행, 할아버지의 나라, 고조 할아버지의 나라, 또는 아버지 어머니의 나라. 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예롭게 비용 들이지 않고 초청을 해서
한글 교육도 시키고 또 이 여행도 좀 우리나라 군대군대 현장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양궁장 만들고 있어요. 양궁 훈련도 좀 시키고 저하고 대화도 하고 아주 좋은 멘토들 만나고 또 같은 연령대에 우리 한국 아이들이 한 750만 명 정도 이 아이들하고 메이커 프렌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 인구 절벽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출산율 저하라든지 자살률 최고라든지 뭐 이런 그 불명예스러운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에 한 파괴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번쩍해서 제2의 링컨, 제2의 간디, 제2의 스티브 잡스 나오면 저는 뭐 의미 있는 일이다. 저는 세상에 없어도 혹시 제가 했던 어떤 꿈, 질문, 동기부여의 이끼 같은 역할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다음 세대의 세상을 리드해가는 청년의 가슴을 뛰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의 정신과 영성을 키우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몸의 근력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이타적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회적 어른, 사회적 할아버지, 사회적 할머니 역할에 그것 하나의 대열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길을 함께 내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